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하고요. 지금 제일약품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제일약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미 어느 정도 호재가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는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 눌림목에 대한 매매가 가장 확실합니다. 올라가는 것을 굳이 추격 매수를 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제가 매매하는 방식에서는 잘 맞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릴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좋은 호재라든지 어떤 내용이 미리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조금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그 전에 매수를 한다 아니면 그 내용이 나와서 급등이 나오고 그 급등 나오는 과정에서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는 눌렸을 때 한번 그렇게 공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한번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제일 약품 있다가 신풍제약 보고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풍제약에서 지금 이 내용을 가장 신경 쓰실 겁니다. 하락을 하는데 프로그램과 외인의 매수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빠졌을 때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얘네가 매수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외인과 프로그램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얘네도 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손실을 일부러 보기 위해서 또 그것도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수급으로 인해서 빠지는 내가 생각을 했던 기준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빠져요. 제가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풍제약에서 기준,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도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내가 기준을 잡아놨는데 밀리면 손절이라든지 뭐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략이 없이 어떻게 이걸 보니까 올라올 것 같아. 분명히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있으실 거예요. 열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러한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주변의 누구의 얘기, 이거는 글쎄요,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다. 이거는 가장 중요해요. 이 종목에 있어서는 내가 잘 모른다. 이 종목은 내가 기준 잡을 줄을 모른다.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내 계좌의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 기업과 이 종목의 분석 다 잘 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손실과 수익을 챙겨야 된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수급 때문에 빠져도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변함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가 이탈이 돼야지만이 자, 이 자리가 살짝 이탈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전 기준이라는 게 이 자리 이탈 이후에 한 1, 2%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다. 저는 항상 1%에서 2%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이 라인이
일단 깨줘야 됩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 왔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어제 일부 손절이 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매수를 저는 안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는 안 하지만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매수한 자리가 저는 항상 손절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보면 저는 어제 손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자, 가격대에 따라서 좀 전략을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익절 아니면 모두 그냥 보유한 상태에서 좀 기다려본다 아니면 다 익절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칼같이 잘라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내용 말씀이지만 아무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매수를 이런 데서 잘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 자리에서나 비중을 줄여야 돼요.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틀리죠.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이 중요하긴 하겠죠.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처음에 매수하신 분들의 위치를 보면 그 다음에 판단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데서 매수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께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알 수가 없어요. 저 역시 여기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좀 언짢아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을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분봉상의 모습을 잠깐 보고 다시 일봉 보고 신풍제약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 자리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추가로 밀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색칠한 데 밑에를 반드시 봐야 되고 이 자리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저는 손절을 짧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이만큼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렇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게 되어 있죠. 주식이라는 게. 근데 아주 높은 자리에서는 빠지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풍제약의 현재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분명히 낮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서 매수, 추가 매수 또는 그냥 계속 홀딩 이것도 안 좋다.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모습도 상승은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하방에 대한 것을 부정으로 하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방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는 짧게 보는 거죠. 손절을 길게 보고 다 해서 본전도 못 오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모습으로 보고 오늘 모습을 봤을 때는 자 짧게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이 부분이라도 나갔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올라오느냐 내려오느냐, 이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 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올라와서 다시 이 자리를 안착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안착을 해줘야지만이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돼요. 다시 올라오겠지, 미국 시장과 전체적인 시장이 좋으니까 올라오겠지라는 판단보다는 안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대응도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일약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 고점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이 오늘 캔들론만 본다라고 하면 자 이것으로 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이 모습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끝나고 밀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수가 어디냐. 그러니까 저는 어느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시간에 추가로 밀렸죠. 그럼 좀 밀리겠죠. 근데 이거는 상관이 저는 없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래도 이때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때, 그쵸? 그러니까 뭐 여기 매수 여기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당연히 올라간 만큼 단기적인 상승이면 단기적으로 눌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여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5일선이지 않습니까? 5일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승했을 때 지켜주는 라인대입니다. 그쵸? 그럼 이 자리 5일선에 대한 터치를 하느냐? 저는 그리고 이 꼬리를 보고 싶습니다. 이 꼬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느냐. 그래서 제일약품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이 자리다. 이 꼬리예요. 그래서 이 꼬리를 저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분석할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이 지금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어떤 재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만 지지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 한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조건이라는 게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지해야 돼요.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급이 붙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연히 수급이 붙어야 되겠지만 그냥 수급이 붙는 게 아니라 많이 붙어야 돼요.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거래량을 이 사거래 일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 매수의 물량도 있고 뭐 매도의 물량도 있겠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봤을 때 뭐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제가 한 파동을 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윗꼬리, 자 윗꼬리하고 자 이 캔들이요. 이 캔들의 위치를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밑에서 시작했다 올렸다 뺀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안에 움직임에서 자 일단은 밀리겠죠. 내일은 시간에 밀린 모습이 확인되니까 올라오면서 나중이라도 이 자리를 다시 잡아준다라고 하면 여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캔들에 대한 이것이 하방이 더 세냐 상방이 더 세냐라고 봤을 때는 이걸 봤을 때는 하방이 미는 힘이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기적으로 당연한 건데 이거를 중장기로 봤을 때는 모릅니다.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냥 이 캔들로만 봤을 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나중에 한번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된다. 하지만 나중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 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